하고 사랑하는 구로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형식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씩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문 안쪽 모습 한번 볼까요? 나대지가 보이죠? 차들이 몇 대 서 있는 거 빼고는 그냥 비어있는 공터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개봉동 4.15 부지입니다. 우리 군은 이 땅에 이 비어있는 공터에 3,300만 원을 썼습니다. 정확하게는 3,265만 7,650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철도부지 사용료 목적으로 납부했습니다. 3,200여만 원의 돈은 수해 대비 청소용품 구입 및 청소 물품 보관 창고 운영의 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예산의 목적에 맞게 수해 대비 청소용품 구입하셨습니까? 보관 창고 지었습니까? 철도공단 부지 사용료 목적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관용 차량 몇 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 부지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현장입니다. 지난 5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에 공사비, 시설비 30억 9천만 원과 임차비를 포함한 약 32억의 예산이 소요될 청소차량 차고지와 임시 적환장 신축의 건에 대해서 부결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철도부지 취득을 위해서 1년에 3,3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협약을 급하게 맺을 수밖에 없었고 운전직 직원 근무 환경 개선, 생활 폐기물 수송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 개봉동 4.15 부지의 청소 차량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가철도공단은 작년 11월 24일 개봉동 4.15 부지를 포함한 5개의 소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의사조회를 서울시와 구로구에 보냅니다. 사용의사조회를 보내는 목적이 공단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공원 등 국유재산 활용 요청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의사조회를 보낸다. 애초에 목적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나 민간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사용의사 조회는 안내문 정도다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맹지로 비워져 있으면 폐기물이 투척되거나 일반 주민들이 빈 땅을 왜 나대지로 두느냐 이런 민원과 같이 자칫 업무 해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목적에 의거 통상적으로 유휴부지에 대해 사업에 참고하시라라는 의도에서 의사조회를 비정기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관로나 수도 매설같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대여한 바는 있지만 구로구처럼 100필지를 받아간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됐지 이번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사용 의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운전직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현재 구로자원순환센터의 청소차량 차고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청소차고지의 대체지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신도림 차고지가 이전한 구로자원순환센터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차고지는 직원 차량과 청소 차량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차 면수가 부족하진 않을까 싶었지만 현장 반응은 양호했습니다. 출퇴근 차랑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청소 차고지가 현재 사용되는 차량들보다 면수가 좀 많이 적은 편인 거예요?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이전보다 근무 여건이 개선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세계에서 수술을 해갖고 여기가 좀 먼지가 많이 나서 그것도 이제 안 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모르겠는가요? 어느 학생들이 나와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까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안건을 미리 공고했었던 구로구. 하지만 정작 30억여 원을 투입해 신축하려는 청소차고지와 임시적환장의 재산 취득 목적은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좋습니다. 시작이 어쨌든 구로구 의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당 건은 부결됐고,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건 그 이후 우리 행정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부서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의견 수렴이나 설득 작업이 없었습니다. 해당 안건이 부결된 이후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 지난 7월 사용료 3,200여만 원을 낸 겁니다.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는 내년 예산에 청소차고지 이전 부지 선정 연구 용역비 2,500만 원, 연구 용역을 마친 후 선정지 주변 주민 설명에 100만 원씩 2회, 차고지 이전 설계 용역에 1억 원을 쓰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놓고 주민 설명회를 2회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이 청소차고지 이전 사업이 답정너가 될까 봐요. 연구 용역을 받아봤더니 이 부지가 적정하다, 이 시설을 이곳에 설치하겠다라고 정해놓고 주민 설명회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행정편의 중심으로 돌아갈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개봉동 4.15 부지 이외 후보 지역 리스트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단계는 언제 오는 걸까요? 우리 구가 2019년 10월 21일 철도공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고척돔 주변 도로에 적재물이나 주변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철도공단에서 알아서 철거도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걸 오히려 우리 구가 철도공단에 요구했었습니다. 개봉동 4.15 부지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고척돔도 있습니다. 오히려 철도공단과 급하게 협약을 맺었는데 특별한 사용처를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면, 그것이 여론을 잠재웠다가 어느 순간 주민들이 원치 않은 시설을 강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개봉동 4.15 부지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안일한 처리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했었어야 했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내년에 부지 선정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구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청소 차량들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셋째, 애초에 철도공단에 제출한 공사 원가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원가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30억으로 2배나 뻥튀기가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차고지 이전 관련 연구 용역이 결과를 정해놓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개봉동 4.15 부지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고척돔 인근 체육시설 이용 시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 제7조 2항입니다.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해당 인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했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하면서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답변이 두 줄일 때 허탈감이 막 밀려오지요. 그때 동료 의원의 질문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예술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요구돼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정관에도 우선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선임 과정에서도 임원 추천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더니 공개해야 하는 위원장 한 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위원들은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출자 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한들 제대로 선임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회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었죠. 그래도 본 의원은 경영 전문가로 역할을 하시겠다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포부를 기대에 찬 눈으로 1년간 지켜봤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수행 계획서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세나 파트너십입니다. 메세나 경영 기업과 협력을 통해 기금도 조성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메세나는 기업의 문화예술 공익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문화예술계에 후원하고 참여하면서 공익적 활동들을 촉진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문구로 유명한 스테들러 코리아가 성남문화재단이나 수원시립미술관 등과 협업을 진행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비록 예술 분야의 전문 경력은 없지만 경영 전문가로 오셨으니까 실적이 다르겠구나.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로문화재단 메세나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담당 직원을 배정해서 활성화를 깨야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대표이사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메세나 사업 유치는 경영 전문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도 될 수 없겠네요. 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전문성, 업적을 보인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문제는 어떻게 재단 대표이사의 실적을 평가하는가 하는 겁니다. 매년 구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크게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경영 목표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성과 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평가 지표가 문화예술 전문가이던 아니던 간에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기관 경영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충실히 잘 따르고 있는가. 문화재단인데 왜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됐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지표들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예술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건 기본이고 그것에 더해서 기관을 잘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을 잘 이행하는 것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다른 문화재단 대표이사들의 면면을 보아도 문화예술 혹은 문화경영에 종사했거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구로문화재단 사업들입니다. 계속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해왔던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물론 신규 사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산 들여서 시설물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내년도 신규 직원 OJT 직원 교육 실시하겠다고 2천만 원을 요청해서 본 의원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면요, 채용 공고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데 구로 아트밸리 예술감독이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도 무대 예술 전문가가 기본 요건입니다. 대표는 직원들의 실적이 평가 지표에 반영이 잘 안 돼서 이 신규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재단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단 평가 지표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받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무대 감독을 선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더 급해 보입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과 같이 고유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출자, 출여기관 대표의 선임에 있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철학은 무엇입니까? 둘째, 구청장께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남은 임기 동안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막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인데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통학로 안전을 위한 인력관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의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어르신복지과의 스쿨존 안전지킴이,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초에 학기가 시작되면 늘상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분들이 더 필요하다. 학교 사정에 맞춰서 지키는 위치가 변경됐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는 구청 인력으로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맞벌이가 많은 요즘에는 어렵다. 원론적으로는 통학로 안전은 국가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로 안전관리 인력 운용이 3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부서 간 칸막이의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미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봉동 4.15 철도부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생활 폐기물 수송 과정 일원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노면 청소차 운영 효율화 및 운정직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자원순환센터 내부에 위치한 청소차고지를 개봉동 415 철도부지에 이전 건립하고자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철도부지는 청소업체,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문의가 많은 곳으로 우리 구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국유재산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청소업체가 임차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어 적극적으로
사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 국가철도공단에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2월 6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승인이 완료된 후 임차한 국유재산 토지의 효과적 사용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죄송합니다. 올해 4월 5일 청소차 차고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청소차고지 건립 사업이 구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기임차한 철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 기동반 차량 등 구행정 차량의 임시 주차장, 청소용품, 장비 및 구행정용품 보관 등의 용도로 개봉동 4.15 철도부지 임차 국유재산 활용 계획을 2023년 6월 29일에 수립하였으며 수해 대비 철도용품 구입 및 보관창고 운영 목적으로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을 활용하여 올해 7월 11일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철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해당 철도부지를 포함한 청소차고지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적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청소차고지 이전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부지에 대한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청소차고지 건립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 선정 연구 용역 결과 해당 철도부지가 청소차고지 이전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편의 시설 등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인 만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배경과 경영 실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 제7조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지원자 10여 명에 대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이사회에서 공정하게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다투표한 현재 대표이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문화예술 전문가 및 경영 전문가의 장단점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문화예술 전문가인 직전 대표이사 재임 시에 재단 노조 결성, 직원 고소 고발 사건, 직원 과잉 징계 등 재단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 전문가에게 재단의 운영을 맡기는 쪽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현 대표이사가 임명된 이후 내부적으로는 재단 노조와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사 문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는 전자결제 시스템과 회계 프로그램을 연동시킨 그룹웨어 도입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 친환경 경영을 선언하는 ESG 경영 체계를 재정비하였으며 재단 경영 진단을 통해 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조직 진단을 통한 중장기 계획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예술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향상에 힘써왔고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우수공연, 예술가 등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며 대외적으로는 카카오 인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약 1억 3,600만 원 기부를 받아 재단 재정에 기여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구 출연기관으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그러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특수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도 점검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 인사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 권한인 단체장의 구정 운영 방향 및 핵심 전략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인적 구조를 갖춘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구청장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서로 신뢰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 문화재단 제7조 7조에 의하여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두 가지 영향을 다 갖춘 자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대표이사는 예술문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였지만은 재단 내부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기에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재단의 안정성이 우선된다고 판단되어 전문 경영인이 있는 분으로 선임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출자 출연기관 조직 인사조직 규칙에 따라 구로문화재단 이사회에 적임자를 추천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모든 채용 절차와 기준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학로 안전관리는 교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대하여 등하굣길 교문 주변에서 통학로 안전지도를 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므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조부모, 주민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구성되는데 활동 인원은 학교 특성에 따라 2명 내외로 시간당 8,000원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현재 18개 초등학교에 45명이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8년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을 구직영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충적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 5회 이내에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활동하는 사회봉사 성격의 사업입니다. 각 학교, 등학교 시간의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골목길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2인 1조를 기본으로 집중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는데 올해는 관내 26개 초등학교에 373명이 배치되었고 내년에는 22명을 증원한 395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10월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 수요조사 결과 학교 및 학부모,
학부모의 추가 인원 요청 및 상습 민원 제기 구역에 대한 인원 증가 필요성에 따라 각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결과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동안에 스쿨존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들은 동 자체에서 교육을 시사해 왔으나 내년에는 구로경찰서, 학교 노인 인력 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어린이 등하교 안전에 적극 대처하고 학교 측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각종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안전 지도사 1명이 학생 3명에서 8명을 인솔하여 통학로내 노선을 정해 함께 이동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돕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도사 배치는 연초 사업 추진 시 각 초등학교의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에 통학거리, 학생 수, 도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 학교에서 추가적인 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학로 안전관리 사업에 각 부서별로 그 안전사업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 예산의 성질, 학교별 사업 선호도 차이 등으로 통합적인 계획 추진이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부서 간의 인력 배치 현황을 공유하고 각종 등하굣길 안전사업 위원회 참여를 통해 최적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통학로 안전 컨트롤 타워 및 매뉴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력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경찰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58개소를 지정하고 차량 속도 제한, 하향 조정,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구청, 경찰서, 학교, 전문기관, 학부모님들과 함께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에서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우리 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정비 및 등하교, 보행로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로군은 안전한 통행로 조성을 위해 부서 간의 정보 공유도 안전지도 인력을 적재조치에 배치하고 정부 공유로 안전지도 인력을 적재조치에 배치하고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통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 관련 매뉴얼 작성 등 구로구 실정에 맞는 안전한 통행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헌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았죠? 네, 너무 아쉽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2가지만 부서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정질문 앞두고 의원들에게 부서 답변서 작성했으니까 가져와서 보여주고 서면으로 돌려달라. 이게 관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지양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구로구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뭐냐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의원에게 가져왔는데 그걸 구청장에게 그대로 드리면 어떡합니까? 구청장님이 그걸 그대로 읽게 되잖아요. 구청장님 그렇게 보좌하실 겁니까?
그리고 구청장님도 제가 발언을 하면서 철도공단에 확인한 바를 말씀드렸는데 부서 답변을 그대로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거지. 구청장님의 현안에 대한 의견과 고민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구정 질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서에서 써준 걸 그대로 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구정 질문은 아무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긴 해도요. 물론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지만 질문 그대로 읽고 나와서 그리고 답변 그대로 나와서 읽고 이건 낭독대회입니까? 뭡니까 이게? 작년 구정질문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자료를 이만큼 보고 밤새 고민을 했는데 답변이 정말 몇 줄밖에 안 된다. 너무 허탈하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올해는 부서에서 답변을 길게 준비하기로 했나 봐요. 너무 좋은데 그대로 읽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면 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하는 대표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무력화되는 거죠. 이 체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는 좀 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개봉동 샤이로 부지 관련해서는 총 5개의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즉각적으로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공단에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부서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철도공단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애초에 제출한 공사 원가 계약서도 2배로 뻥튀기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정보가 많겠습니까? 구청이 정보가 많겠습니까? 그럼 구정 질문을 대비해서 공무원분들 계속 회의하셨잖아요. 자료 요청하고 수합하시고 구청장님께 계속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정보는 정말로 제한적인 겁니다. 이걸 몇 달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정보를 저도 수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는 다 구청에서 제작하고 발송했던 자료들입니다. 구청은 이미 다 갖고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게 또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구정질문이 조금 형식 있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가려운 것도 좀 긁어드리고 진짜로 우리 구 집행부와 우리 그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그걸 개선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그럴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개봉동 샤이로 부지에 관련해서는 보충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해당 담당자께서 답변 충실히 마련하셔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문화재단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신뢰도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노사 문제 진정된 거 환영할 만합니다. 저는 이전 구청장이나 이전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언급을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척돔에서 멜론 어워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척돔을 대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 카카오에서 기부금을 냈던 겁니다. 메세나 사업의 일환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만 낸다고 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인사가 만사입니다. 구청장님의 인사권도 존중하고요. 하지만 일단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관련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적이나 성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도 다른 기관장들 또한
엄격한 평가와 절차에 통해서 선임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47조 2 인사청문회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단의 이사장이나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공단 이사장과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은요,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인 현황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하나의 분야를 여러 소관부서가 다루게 되면 연계나 협조가 어렵게 되지요. 그리고 특히 통학로 안전은 양육자들이나 이회 관계자들의 요구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학로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력 보충과 더불어서 예산 편성도 같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 사업들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있는데요. 광범위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교육활동안전, 교육환경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안전문화, 재난안전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의 포괄적인 내용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 1회 서면 심사로만 이루어져서 사실은 교육 현장의 필요성을 부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교사,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세부 사업들, 다음 연도 학교 안전에 필요한 인력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예산을 제한하는 등의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처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답변 드리시겠습니까? 네,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미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구정 질문 답변하는 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읽는 줄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며칠 동안 이거를 우리 각 국별로 함께 의논해 가면서 작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자꾸, 우리가 어떻게 이게 작성돼 왔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데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읽는 겁니까, 이게? 제가? 와서 좀, 정확히 좀 답변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대안에 대해서는 이거 제 고유 권한이니까 그거 제가 고민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운영 체계 이것도 제가 고민해 보면서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